1일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이 기소됐습니다. 내년 5월 전에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태백시 미래사업인 웰리스 항로화 단지 사업 부지가 축소되면서 공사 지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멘트 업체에서 일부 출하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개폐회식 유치 경쟁 속에 강릉과 평창 공동 개최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전역에 한파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내일 아침은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강원 동해안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 산지 영하 12도에서 영하 9도를 기록하고 낮에는 강원 동해안 1에서 4도, 강원 산지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산지와 태백 정선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령돼 내일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오늘보다 15도가량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00명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강릉 291명, 동해 106명, 속초 105명, 삼척 62명, 태백 56명 등 2,1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는 80만 7천 명을 넘어섰고 병상 가동률은 52.8%입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열린 지 어느새 6개월이 다 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도내 선관위에서 적발한 29건의 사건이 최근 기소돼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5월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속초에서는 지역 내 모 단체장이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의 임원이던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해당 단체 예산 14만여 원으로 식사를 했다 적발돼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또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도입 과정에서 상대 정당의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최근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여서 검찰이 12월 1일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지난 21일자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도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29건으로 원주가 4건으로 가장 많고 도 선관위와 춘천, 강릉, 횡성이 각각 3건씩, 속초, 고성, 양양, 철원이 2건씩 등입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매수와 기부행위 6건, 여론조사 왜곡 1건, 기타 11건입니다. 또 대통령 선거 관련 고발 건수는 모두 5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유무죄로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죄일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엔 검찰이 기소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기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늦어도 내년 5월까진 대부분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태백시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웰리스 항로화 단지 사업 부지 면적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산림청 소유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사업 지연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웰리스 항로화 특화단지 사업의 핵심은 석탄 산업을 대체할 의료와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태백시 사베리골 일대 한반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식물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지 면적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사업 부지 면적은 당초 77만 제곱미터에서 46만 제곱미터로 40% 넘게 쪼그라들었는데 산림청이 31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인공조림제가 좀 분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5년 내에 숲과 후기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숲길이 조성이 돼 있고 임도가 개설돼 있어서 추후 이제 계속적으로 그림 경영 관리에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 사용을 놓고 산림청과 2년 가까이 협의를 진행한 태백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협의가 지연돼서 저희들이 이 땅에 대한 협의 지연된 만큼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을 확정하느라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토지 이용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재해 영향 평가 거기에 따른 기본 설계 도세를 태백시와 함께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랜드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8억 원 가까운 비용을 들어 항로와 특화단지의 핵심 시설인 노인 요양 시설의 설계 용역을 진행해 왔는데 설계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인 요양 사업 부지 내에 산림청 부지가 있어 협의 절차가 좀 늦어짐에 따라 향후 강원랜드는 태백시 행정 절차에 따라서 부지 매입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각종 행정 절차가 뒤로 밀리며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이곳의 웰리스 항로와 특화단지가 조성되는 시점은 오는 2025년입니다.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하려던 계획이 1년가량 늦어지면서 준공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태백시의 대체 산업이 부지 축소와 사업 지연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지난 27일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헬기를 임대한 민간업체가 유족들이 머문 숙소를 방문했지만 보상 등의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추락한 헬기에서 발견한 시신 5곳 신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유전자 감식과 부검 등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동분향소 운영 등의 내용을 협의해 정부와 민간업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유족들에게 이르면 내일쯤 DNA 감식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개폐 회식 장소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평창과 강릉이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어느 곳이 되더라도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IOC와 조직위가 이를 의식해 공동 개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역 갈등을 지우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제 4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지난해 12월 IOC 집행위원회에서 설상과 빙상 등 9개 경기장을 확정했고 조만간 시설 개보수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회의 시작과 끝을 장식할 개폐식 장소 결정은 아직입니다. IOC와 조직위는 평창돔과 강릉 빙상 경기장 등 4개 후보지를 두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현지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IOC와 조직위는 11월 28일 개폐식 장소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계획을 변경하고 문체부와의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창과 강릉 두 도시가 양보 없는 유치 경쟁에 들어가면서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입니다. 어느 곳이 결정되더라도 다른 한쪽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IOC와 조직위는 공동 개최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수단 입장과 성화 점화, 다양한 문화 공연을 양쪽에서 나누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100% 확정이라기보다 IOC도 지금 한쪽으로 줬을 경우에 지역 감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회식과 폐회식을 분리해 하나는 평창, 하나는 강릉에서 여는 방식이 아니면 선수 등 참석자를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동 개최가 명목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OC와 조직위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최종 결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어서 과연 두 도시의 갈등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동조합 화물연대 본부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강원도에서도 시멘트 업체들의 출하 중단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에서 출하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삼척 지역 시멘트 업체 2곳은 화물연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파업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시멘트 출하를 중단하고 있지만 최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기사들을 상대로 재개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의 시멘트 업체 역시 오늘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하고 운송업체에 발주를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됐고 정부는 오늘 시멘트 운송 사업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8개 회사 190대가량이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직원들을 운송사업주와 차주에 파견해 명령서를 송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는 춘천과 강릉, 동해, 평창 각 1곳과 영월 4곳 등 8곳입니다. 국토부는 지입 운송사와 계약을 맺은 차량이 190대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의 이의 신청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내일 최종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장 등 15,000명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요구 범위가 보완이 불가한 범위까지 확대돼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 내일 오후 2시 반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조정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사실관계 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 관계기관 실무회의와 간담회 등을 거쳐 민원 해결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현장 조정회의를 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1,519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244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철원이 60% 늘어 가장 많았고 태백이 27%, 정선 22%, 춘천 20%, 강릉과 원주는 15% 늘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